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즈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작가는 박태원입니다. 박태원은 1909년 1월 6일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성 4번 부속 보통학교를 거쳐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지만 17세 무렵 학교를 휴학하고 외국 문학 작품을 탐독합니다. 춘원 이광수와 백화 양건식을 사사하였고 학창시절에는 주로 달맞이, 누님 등의 시와 최후의 모욕 등의 꽁트를 발표했습니다. 영문학의 뜻을 두고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호세이 대학 예과에 잠시 적을 두었지만 이듬해 중퇴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 유학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로 1933년 발표한 반년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 1930년 소설 수염, 정멸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해밍웨이, 맨스필드 등 영미 작가의 최신 문학 작품들을 번역해 소개합니다. 본격적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33년 이상, 이태준, 정지용, 김기림, 조용만, 이효석 등과 함께 문학 동인들의 모임인 구인의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실험적인 기법과 문장을 문학의 본령으로 내세워 기교파 또는 예술파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그의 대표작이자 소설가 주인공 소설의 대명사가 된 소설가 구보씨의 1위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합니다. 또한 딱한 사람들, 애욕, 거리 등 식민지 도시의 심리와 인간에 대한 연민을 세련되고 실험적인 문장에 담아낸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합니다. 특히 애욕과 제비, 이상의 비련 등은 절친한 버시자 문학적 동지인 작가 이상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1936년에 다수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창작합니다. 구인회의 동인지인 시와 소설의 맞춤표 없이 한 개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소설 박란장 주인을 발표하는가 하면 잡지 조광의 천변 풍경을 연재해 평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큰 줄기의 서사 없이 사파들의 나열로 구성된 이 작품을 두고 임화, 최재서 등 여러 평론가들이 장편소설, 세태소설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카페여급, 도시 빈민 등 도시의 주변적인 삶을 조명한 성탄제, 골목안을 비롯하여 사이비 종교인 백백교의 집단 살인사건을 소설화한 우맹, 명랑한 전망, 여인 성장 등의 장편소설을 발표합니다. 1940년 도남동에 집을 지어 이사한 뒤에 겪은 일들을 토대로 한 소설 의무, 투도, 체가를 발표합니다. 이는 일제 말기 작가로서의 내면의 갈등을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어서 자화상 3부작으로 불립니다. 이 시기 중국 문학과 역사물 번역도 활발하게 이어나가 신역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진화 소설집 등을 번역했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 동맹 집행위원, 조선문학건설본부 소설부 중앙위원회 조직 임원으로 선정되었고 의열단장 김원봉의 활약상을 그린 약산과 의열단, 장편소설 홍길동전을 저술했습니다. 이 시기에 역사소설 집필에도 열중해 춘보, 태평성대, 군상 등을 저술합니다. 1950년 문우였던 이태준, 안훈암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평양문학대학 교수, 국립고전예술극장 전속 작가로 활동하며 조선 창극집, 정수동 일화집 등을 저술합니다.
1956년 남로단계 숙청으로 작품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이후 작가로 복귀해 삼국 연의, 임진 조국 전쟁 등을 저술합니다. 북한에서의 저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동학농민 전쟁을 소재로 한 대하 역사 소설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와 갑오농민 전쟁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작품 구상과 자료 수집에 들어가 1964년 저술하기 시작했지만 실명과 전신 불수를 겪으면서 20여 년 뒤인 1986년 사후의 부인 권영희와의 공조로 마무리됩니다. 50여 년의 세월 동안 소설뿐만 아니라 시, 수필, 평론, 외국문학 번역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발표해 남한에서는 도시 서사의 대표자로, 북한에서는 역사소설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4년 구보학회가 창립되었고 2009년 박태원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전시회 낭독회 등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